배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손전박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니터링 제 4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4편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지표 3번 진행해볼게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아주 근태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 업무 문장에 대한 중요성 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산 적용에 대한 부분을 들어갑니다. 점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실시 월에 직전 6개월 동안 다음 인력 배치 가산을 유지를 하는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간호 배치 가산,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을 확인할 때 점검 방법은 가산 결정 현황과 근무 신고 현황 전산으로 다 확인하고, 근무 편성표와 일지까지 확인해서 인력 배치 가산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표 1번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근태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표 3번에 또 나옵니다. 예, 근무 편성표와 근무 일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가산한 인력이 근무를 하는지를 의심하고 보고 있죠. 의심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과 전전월에 대한 그리고 전전전월 해서 총 6개월 모니터링 실시월의 직전 6개월치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한 지속 배치에 대한 점수를 10점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 지표 제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가산받는 적용 직종이 변경되어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지속 배치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전월까지 연속적으로 인력 배치 가산이 계속 적용됐다면 그러면 점수를 드리는 그런 항목이다.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 점검 방법을 보시면 전산 자료와 근무 편성표, 근무 일지까지 실제 필요하다면 출퇴근 기록까지 다 확인해서 근태 관리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다. 거짓말로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산에 대한 부분을 점수를 추가로 주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지표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요양보호사의 근무 형태 또는 근무 시간이 적절한가가 제 4번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소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무 형태인지 점검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1일에 8시간 또는 1일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 만약에 모든 종사자가 1일 8시간, 요양원에 해당하는 항목이잖아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모든 종사자가 1일 8시간, 1일 3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우수. 1일 8시간과 1일 3교대 근무와 격일제 등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무표를 보면은 사실 딱 확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맞게끔 또 일지가 들어가요. 일지 들어가고, 야간 점검 일지 들어가고요. 종사자 면담까지 들어가서, 사실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은 근무표에 맞게끔 실제 근무를 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근무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점수를 10점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2교대, 3교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3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기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지금 요양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통은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퐁당당 근무하고, 주주야의 비비, 그러니까 이틀은 주간, 뭐 이틀은 야간, 이틀은 휴무, 뭐 이런 형식으로 되는 주주야의 비비 형태나, 아니면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혼재되는 야간 근무 전담자를 두어서 하는 근무나, 아니면 퐁당당 근무와 주주야의 비비 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근무, 이런 근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교대 근무로 조금 변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이 항목을 넣은 것으로 저는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근무하는 데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통이라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근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단순하게 일지를 만들어낸 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면담까지도 확인해서 실제 이렇게 근무하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환경인데요. 일단 그 OT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근태와 환경으로 가장 크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모니터링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안전하게 유지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차피 평가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시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수급자의 의복, 침구, 사용 물품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하셔서 모니터링 때만큼은 정말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실제 몸이나 목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시설 내부 정리정돈하고 파손된 곳 없이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것, 특히 벽지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평가 때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 환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냄새를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겨울이라고 해서 환기를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환기를 못 한다고 하면은 뭐 공기청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습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물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지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평가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모니터링 실시 당일날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물기가 없이 유지한다고 해서 항상 물기가 없이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목욕 제공을 했는데 어떻게 물기가 없겠어요. 지금 목욕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유지하고 냄새 안 나게 유지하고 어차피 평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친절하게 감사관들이 감사를 한다,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 만족도 6번입니다. 지표 6번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 이용에 만족하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사자에게 만족하는가, 일상생활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받는가, 생활안전을 쾌적하게 안전하고 느끼는가, 적절하고 다양한 신체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는가를, 이걸 만족도 점사를 통해서 방문 전에 유선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되어 있고, 자가 진단을 할 때에는 모니터링 만족도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만족 점검해서 점수를 하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사이사이에 어차피 평가에서도 만족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족조사를 기관에서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모니터링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으로 한번 또 우리 자가 진단도 한번 해보셔서 점수를 최대한 높게끔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가 진단 때문에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거죠. 자가 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5점의 추가 점수가 있어서 최대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기관이다,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보강을 하지, 정말 자가 진단을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환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근무를 했는데 일지가 빠져 있다든지, 실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근무표라든지 이 증빙 서류가 부족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메워놓고 점수를 주는 형식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까지 지금 다 살펴봤고요. 지금 요양원 쪽에서 이 지표를 살펴봤으니까 주간보호랑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1번 지표에서 인력 추가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가, 점수만 다를 뿐이지 뭐 크게 다른 지표는 아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이다. 종사자는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우리가 이미 세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주간보호센터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점수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가산 적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가, 요양원이랑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수급자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가도 요양원과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5번이 좀 다릅니다.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가, 마련하는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운전자 이외에 보조 인력 동승, 정말 점수 안 나오죠. 정말 동승을 하시는 기관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7점을 점수를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량의 발판하고 비상봉 위치하는 거 이거는 준비입니다. 준비만 하시면 돼요. 준비만 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항목이고 응급상황 대응 연락체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관에 있죠. 원래 평가에서도 만들고 차량에서도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당장 우리 그 시설장님, 센터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 우리 담당 뭐 협약 의사라든지 아니면 협약 기관에 전화를 하는 경우에 응급상황 대응 연락체계를 넣어서 언제든지 통화하고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비치만 해두시면 되는 점수입니다. 이런 점수들은 사실은 그냥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준비만 좀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승이 좀 쉽지 않아요. 동승이 인력이 정말 좀 많이 그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공단에서 보조 인력 동승을 뭐 수가를 내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량 발판하고 비상봉 비치 그 다음에 대응 연락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보시면은 점검 방법에서 면담을 합니다. 종사자 면담 등으로 수급자와 종사자 면담 등으로 실제 종승을 하는지 내부에서 응급상황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담까지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게끔 다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용법도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되고 응급상황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고 안 되겠죠. 어차피 평가 때에도 이 중에서 일부는 다 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필수적으로 이동 서비스 일지를 제공을 하는데 이동 서비스 일지는 뭐를 써야 된다라는 것좀 별지도 있지만 어떤 거 쓰셔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이동 서비스 일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만 좀 팁으로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지표는 5번 지표는 이동 서비스 일지에 적혀 있는 그 송영 시간과 급여 제공 기록지에 들어있는 송영 시간을 맞춰주길 바란다. 이 정도로 팁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면담에 해당하는 부분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단 척도나 이런 부분들을 읽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 준비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6번 지표 기관 이용에 만족하는가도 요양원과 같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자체평가를 해보시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면 할 수 있는 항목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다. 그리고 자가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도 요양원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지표이다 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지금 맞춤형 서비스 가산 이전의 우리 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시설 장기보호, 뭐 시설이 있는 기관들의 모니터링 항목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총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그 인력 가산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근태관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근무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근무 현황표, 에다가 이어진 출퇴근 기록, 그에 따른 일지, 그에 따른 확인, 그에 따른 청구가 일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결과이다. 여기서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지표가 어떤 것이냐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서 참고사항이, 그러니까 경고문이에요. 경고문이 들어가 있는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를 파악을 잘 하시는 것이 모니터링의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하시면 만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돈은 뺏기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현정 박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님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예. 다른 의도는 없고요. 예예. 적혀 있는 부분대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없거나 아니면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 답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또 답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